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신작 장편 소설 작별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때 내가 그냥 집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른 채 천자문이나 공부하고 청설모들이 나무를 타고 오르내리는 거나 관찰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까? 괴로운 후회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차분한 마음으로 그날의 일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오히려 나는 그 사건 직전까지 누렸던 평화로운 날들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되었다. 무료하고 갑갑하다고만 여겼던 평온한 시간들이 실은 큰 축복이었다. 물론 당시에 나는 언제나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어 했고 충족되지 않는 그 욕구를 의식할 때마다 그렇다,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유해당하거나 박탈당한 느낌이었다. 소설 작별인사의 배경이 되는 미래의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었고 과학의 발달로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조차 어려운 휴머노이드가 보급된 세상입니다. 이런 배경과 설정은 분명 이 소설이 SF물이라는 걸 확실히 하지만 저는 책을 읽을수록 점점 이게 정말 SF라는 장르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너무도 인간적이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쉼없이 던지고 있기 때문이죠. 주인공 철이, 철광석의 철이 아니고 철학할 때 그 철. 철이는 휴먼 매터스에서 근무하는 아빠 추진철 박사와 휴먼 매터스 캠퍼스 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추진철 박사는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공학 박사가 아닌 철학을 전공하고 인공지능의 윤리적 선택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추진철 박사는 철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를 개발할 때 휴머노이드에게 어떤 능력을 어디까지 부여하고 어떤 기능을 제한할 것인지를 잘 선택해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최신 기술을 탑재한 휴머노이드들의 경우 자신이 기계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인간이라 여기기도 하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철이는 매우 평화롭고 안전하며 부족함이 없이 아빠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늘 그 보호를 세상과의 단절로 느끼고 담 넘어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이는 산책을 나선 아빠를 몰래 따라 나섰다가 그만 낯선 이들에게 끌려갑니다. 무등록 휴머노이드들을 잡아 가두는 수용소로 끌려간 것인데 철이는 오해라며 자신은 휴머노이드가 아닌 인간이라고 항변해보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죠. 두렵고 답답한 그 상황에서 철이는 그곳 수용소에서 선희와 민희를 만나게 되고 처음으로 친구를 갖게 됩니다. 철이가 선희와의 대화 중에 오지의 마법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지의 마법사는 철이가 수용소로 끌려오기 전 연구소에서 일하는 아빠를 기다리며 읽고 있던 책이기도 했죠. 이를 보며 아빠 최 박사는 주인공이 멀리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인지 철이는 그렇게도 동경했던 바깥 세상에서 얼떨결에 모험을 경험하게 되죠. 철이는 오즈의 마법사에서 물을 찾아봐야겠다는 도로시에게 사람으로 사는 것은 참 불편하구나. 잠도 자야 하고 먹고 마시기도 해야 하니까 말이야. 라고 허수아비가 말한 것을 떠올립니다. 수용소에서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꺼낸 이야기인데 시간이 지나고 철이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허수아비가 말했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번거롭겠다고 불평했던 그것들이 알고 보니 참 귀한 선물이었다고 말입니다. 이 책에 오즈의 마법사가 등장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허수아비는 뇌를, 양철나무꾼은 심장을, 겁장이 사자는 용기를 바라죠. 사실 이들이 결핍되었다 느꼈던 것들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당연히 그럴 거라 여겨졌지만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한참 후이긴 한데 주인공 철이는 인간과 너무도 흡사한 휴머노이드입니다.
먹고 자고 생각하는 건 물론이고 꿈도 꾸고 슬퍼하기도 하며 심지어 우울해할 정도로 인간과 비슷한 휴머노이드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가지는 불완전성을 고려해서 장점만을 골라 제작되던 로봇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며 장점은 물론 단점까지도 인간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은 실제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지나친 인간의 오만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팔, 다리, 뇌의 일부 혹은 전체, 심장이나 폐를 인공기기로 교체한 사람을 여전히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어떤 것들, 예를 들어 윤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저버린 채 냉혹하고 무정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록 내 몸속에 붉은 피가 흐르고 두개골 안에 뇌수가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인간일 수 있는 것일까? 어디까지가 인간인 걸까요?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면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부터가 기계인지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팔다리는 물론 심장까지 타고난 인간의 것이 아닌 기계로 교체되어 생명을 연장했다면 그는 사람일까요? 기계일까요? 그가 자신만의 생각과 사람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구분된다면 로봇의 몸에 나의 뇌, 기억과 정신을 집어넣었을 때 나는 로봇인가요? 사람인가요? 온전히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소설은 인간과 로봇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나는 어떻게 구분될까의 의문까지도 던집니다. 어떤 사건으로 기억을 모두 잃기도 하고 사상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하잖아. 또 약물에 중독되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도 그것은 그대로 나일까? 나일 수 있을까? 언젠가 내가 그런 일을 겪어 너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거나 모습마저 예전과 완전히 다르다면 너는 나를 철이라고 생각하게 될까? 혹은 좀비라도 되어서 너를 미친 듯이 죽이려 든다면 의식이라는 건 쉽게 변하잖아. 안 그래? 작가에 따르면 소설 작별인사는 한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에 청탁을 받아 집필되어 2020년 2월에 발표되었습니다. 당시 발표된 것은 200자 원고지 420매 분량의 짧은 장편이었는데 전면적인 개작을 통해 분량은 2배 정도가 늘어났고 소설의 주제와 톤이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이 참 슬펐습니다. 스토리 전개상 슬픈 결말이어서이기도 했지만 결국 인간은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라고 할 때 그 마지막이 있어 슬펐고, 만약 내 일부가 과학기술로 생명을 연장하고 불멸에 가까운 생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 심장을 대신해서 기계장치가 두근두근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역시 슬픈 일이라 느껴졌습니다. 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제가 다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말 중에서 일부 구절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가끔 내가 그저 생각하는 기계가 아닐까 의심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이면 그렇지 않음을 깨닫고 안도하게 된다. 봄꽃이 피는 것을 보고 벌써 작별을 염려할 때, 다정한 것들이 더 이상 오지 않을 나를 떠올릴 때, 내가 기계가 아니라 필멸의 존재임을 자각한다. 그럴 때 나의 시간은 과거와 미래에 가 있지 않고 바로 여기 현재에 있다. 그렇게 나를 현재로 이끄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